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사업이 경제성 검토가 낮게 나오면서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예산 폭탄을 맞고 싶을 정도라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 만에 노선 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예상치 못한 교육비 부담을 떠안게 돼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최대 현안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사업 추진에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예비 타당성 조사 2차 점검회의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비시, 즉 비용 대비 편익이 0.8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도 경제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제성은 낮게 나온 걸로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0.8이 안 나온 거군요. 그렇죠. 못 나온다는 얘기죠.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서 보류와 함께 광주시에 추가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다음 달 초에 확정되는 만큼 광주시가 추가로 요구한 353억 원의 국비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1차 회의 때도 경제성이 낮게 나와서 사업 규모가 당초 8,300억 원에서 3,900억 원으로 절반 이상 반토막 났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경제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사업을 더 축소하거나 사업 자체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KDI 용역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편익을 잡는 방법도 재검토를 한번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광주형 일자리까지 넣어가지고 대선 공약으로 시작해 광주의 최대 현안이 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사업.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에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아직까지 호남의 예산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정으로 피폭되고 싶다. 이 호남의 시도지사가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뼈있는 농담입니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가 농담으로 들었을지 아니면 간절한 호소로 여겼을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 좀 달라는 호남 지자체장의 호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화답하며 우호적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역차별적 정책을 하지 않고 있고 모든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은 사업의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호남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 자리를 해주시고 저희 3기 시도지사들을 앞서 청해 주신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비 없이는 존치가 어려운 국제 수영대회를 집중 건의했고 위기에 처한 광주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 사업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목포 보성간 철도 사업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동서 통합지대 조성 사업 등이 첫 삽이라도 뜨게 해달라며 여당에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님 예산 폭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폭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피폭되고 싶습니다.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과 지역 현안 예산을 끌어오기 힘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가 실제 지역 현안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 만에 노선 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안에 용역업체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주요 생활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30분 급행버스 노선 개발을 우선 추진할 방침입니다. 개편안에는 수안 효천지구 등 신도심과의 접근성, KTX 등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실제 노선 개편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듯합니다. 차차 흐려져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가 8.8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은 상태고요. 낮에도 14도에 머물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고요. 금요일까지는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예상치 못한 교육비 부담에 떠안게 돼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이라는 이유로 급식비 지원이 축소되고 유치원생 지원금도 줄어 이래저래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제공되던 이 학교 학생들은 내년부터 급식비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국립인 전대 사대부중과 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대해서 급식 인건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법상 인건비는 학교 설립자인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두 학교의 관련 예산 2억 7천여만 원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교육청의 갑작스런 결정에 학교와 학부모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립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예산 지원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예? 공립학교 학생들도 광주시 학생들이지 우리 세종시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내년도 광주교육청 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데 이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사업비도 빠졌습니다. 한 달에 7만 원가량을 지원받으며 유치원 종일반에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걱정이 됐죠.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시교육청 측은 열악한 교육 재정 탓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긴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부채만 이렇게 늘려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다른 사업 중에서 줄일 거는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반면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과 유치원 예산을 예정대로 편성해 광주시 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부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M1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삼육초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오다 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삼육초등학교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중간에 운영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장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문제 제기로 이뤄졌고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률을 학교 수업료에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12개 학교 3,500명 모집에 4천여 명이 지원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4대 1과 비교해 지원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500여 명이 탈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서진여고는 320명 모집에 152명만 지원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엔저 여파로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의 69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줄었습니다. 특히 수출액의 23%를 차지하는 대일본 수출이 엔저 등의 여파로 12% 급감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신선식품과 수산물의 수출액이 10% 안팎 감소한 가운데 가공식품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해외 원조용 비축쌀 매입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외 공여용으로 쌀 3만 톤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쌀 전업용한테만 쌀을 매입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는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쌀 전업용 연합회의 쌀 매입을 추천했을 뿐이고 매입 대상자 중에는 농민의 회원도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광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김 전 대통령의 인연이 각별했던 만큼 추모객들은 김 전 대통령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영정 앞에 헌화 분향합니다. 방명록에 추모의 글을 남기며 애도와 함께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김 전 대통령 같은 그 민자를 위한 그 정신을 다 받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리고 우리 또 국민들도 그 뒤따라줘야 되고요. 시청 안에 차려진 분향소에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정의와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광주 시민과 광주시 공무원들은 그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 시절인 80년 5.18 당시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광주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광주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지방을 순시할 때 광주를 먼저 방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를 개최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에 대해 정부기관이 소극적으로 나서자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비엔날레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비엔날레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만은 그 첫 단추를 그 당시 꿰어주셨고 재임 기간 중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퇴임 후에도 5.18 묘역을 찾아 동백나무를 심기도 했던 김 전 대통령. 광주와 인연이 각별했던 만큼 지역민들의 애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11개 나라의 연주자가 참여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 개관을 앞두고 하나의 아시아라는 주제 아래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각국 연주자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자국의 전통음악과 악기에 대해 소개하고 협업을 통해 아시아 전통음악을 알렸습니다. 공연에는 광주남 지역 다문화가정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석해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지켜보며 직접 악기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전이 전력 분야의 사물 인터넷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한전은 전력 사물 인터넷 분야의 산하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을 함께 추진할 역량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다음 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물 인터넷은 최근 가전과 헬스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력 분야에서는 아직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대해서 불공정 협약을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시민의 세금 700억 원이 투입된 새 야구장이 300억 원을 투자한 기아자동차의 25년 수익 운영권을 독점하도록 한 불공정 협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협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발표한 만큼 손익평가위원회를 증원해 내년에 공정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 한 대형마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에 맞서 노조를 결성한 이 실화를 다룬 드라마가 최근 화제인데요. 13년이 지난 지금 목포와 순천 등 이마트 각 지점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마트 목포점에 노동조합 지부가 설립된 건 지난달 11일. 대형마트 휴무일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해 아파도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채 매일같이 연장 근무에 시달리고 하루 1시간인 휴게 시간에도 사실상 청소를 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몸이 아파 도저히 움직이기 어려워도 관리자 눈치에 동료 눈치에 연장 근로를 밥 먹듯이 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정사로 인해 법이 보장하는 연차휴무를 사용하라니도 마음 편히 못 쓰고 노조 설립을 하루 앞두고 이마트 목포점 여성 계산원들의 대기실 게시판에 쓰인 글귀입니다. 직원이 3명 이상 모이면 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조합원들은 과거 노조 설립 방해와 직원 사찰 등으로 처벌받았던 이마트 측이 여전히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 재계약을 빌미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감시와 폭언은 물론 비조합원들과의 갈등까지 조장한다는 겁니다. 아예 왕따를 시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왕따. 직원, 자기네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관리자들은 절대. 같은 직원을 이용해서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마트 목포점에서 7명이 빠져나간 것을 포함해 전국 지점에서 모두 60여 명이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본사가 노동조합 탄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마트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취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13명의 참석자 가운데 찬성 9명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위는 앞서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으며 이에 반발한 여당 추천위원 4명이 사퇴하겠다며 퇴장한 가운데 결의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이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이모 씨는 지난 2012년 3월 현금 사용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실형을 최종 선고받고 파면됐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 여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살해하고 시신을 일주일간 방 안에 방치했다가 택배를 통해 전남의 친정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은 20대 여성을 모집해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22살 A씨 등 2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 20대 여성 등을 모집한 뒤 외국인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수고비를 주고 이 채무는 해당 외국인에게 이전하겠다고 속여 총 32명으로부터 7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산강 일부 수역의 수심이 낮아서 선박이 운항할 수 없다는 민원에 따라 관계기관이 원인부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영암 연락수로를 나가던 환경정화선이 바닥에 걸려 운항을 못하다 나흘 만에 예인선에 끌려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배는 연락수로 입구에서도 바닥에 걸려 깊은 수심을 찾은 끝에 겨우 바다로 나가다 발이 묶인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왔다가 그 바닥이 거기가 막 토사가 쌓여져가지고 배를 밑바닥이 다 버렸어요. 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은 지난해 4월부터 배 바닥이 최고 2.5m까지 잠기는 선박 10여 척이 연락수로를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산강과 영암호를 잇는 연락수로의 바닥이 강이나 호수보다 더 낮아 입구와 출구에 토사가 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높은 지역에 퇴적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금 걸린 게 아닌가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산강을 관리하는 익산국토관리청은 영산강 사업단과 함께 퇴적물의 위치와 종류 등을 조사한 뒤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류의 흐름과 연락수로의 낮은 바닥 때문에 퇴적물이 쌓인다면 한 번의 준설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연락수로보다 영암호의 바닥이 높은 상태라면 앞으로도 선박 운항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중국 칭화대 리시광 교수가 1대1로 즉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는 한중 협력을 창조할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리 교수는 1대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고 1로는 동남아를 거쳐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는 해상 실크로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1대1로의 전략적 거점에 있고 한중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 교수는 오늘 광주 MBC에서 같은 주제로 특별 대담을 가진 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전통 회화의 거장 의제 허백년 화백의 대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의제 허백년전을 열고 허화백을 세상에 알린 추경산수를 비롯해 그의 예술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산수와 제자들의 작품까지 1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허화백의 삶과 예술 세계를 함께 조명합니다. 겨울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듯합니다.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광주 전남에는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현재 광주가 8.8도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고요. 낮에는 14도에 머물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차차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과 담양 8도, 광주 9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12도, 구례 15도, 여수 1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겨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